안녕하세요. 텍쌤의 핵심 알려주는 토크IT 세미남 고성 PD입니다. 시뮬레이션이란 물리적 또는 추상적인 시스템을 모델로 표현하고 그 모델을 사용해서 실험을 하는 프로세스인데, 이 시뮬레이션에 요즘 유행하는 생성형 AI가 접목되면 무엇이 어떻게 좋아지는지 시뮬레이션 리딩 기업인 NCS의 SimAI를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AI 시뮬레이션을 얘기할 때 Non-Parametric 이란 개념이 나오는데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우리가 어떤 메타 모델이라고 하죠. 요새 많이 얘기하는 인공지능 모델 이런 걸 생성을 하려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컵을 예로 들어서 뭔가 모델을 만든다고 하면 컵의 높이라든지 아니면 두께, 재질 이런 것들 숫자로 입력을 하고 숫자의 범위를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파라메트릭하다고 하는데, 어떤 속성값들이네요. 어떻게 보면 피처셋 같이. 근데 그런 이 형상에 대해서는 그런 피처셋이 없다 하더라도 저희가 AI 모델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게 이 SimAI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이런 AI가 아니고 기존에는 뭔가 그런 각 피처셋이 있어야지만 시뮬레이션 돌려보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근데 그런 것이 없이도 하는 거네요. 네, 형상에 대해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요새 챗GPT, LLM 언어 갖고 하는 것도 이런 챗GPT 같은 LLM 이런 게 나오기 전에는 우리가 옛날에는 뭐 시만틱 모델 해가지고 각 그런 것들 알아야지만 자연어 뭐 해석하는 게 됐잖아요. 그런 것도 AI가 나오면서 우리 뭔지 모르죠. 얘가 다 알아서 하니까 매개변수 늘리면 알아서 하는 거니까 그런 거랑 유사한 것도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거의 유사하고요. 실제로 저희도 이 제너레이티브 AI, 생성형 AI 기반으로 어떤 모델을 만들고 결과를 예측하는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형상에 대한 AI 시뮬레이션은 특히 초도 설계 시에 적용되면 효과적인데, 아무래도 정확한 피처와 데이터가 충분히 정의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Non-Parametric 방법으로 수행해 볼 수 있기 때문 아닐까요? 저희가 이 SimAI가 강점을 두고 있는 파트는 예측 속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굉장히 빠르게 예측을 해준다는데 강점이 있기 때문에 뭐 어떤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 설계 프로세스 중에 약간 앞부분, 뭔가 디자인을 빠르게 검토하고 이건 아니다 싶으면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는, 뭔가 초도 생산 설계할 때? 네, 그런 프로토타입을 생산하는 설계를 할 때 굉장히 적합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왜냐면 프로토타입 설계할 때는 뭔가 아까 말한 피처셋이나 여러 가지 도메인 여러 가지 것들이 완벽하지가 않은 거잖아요. 네, 모르는 상태로 하는 거죠. 그럼 그럴 때 이런 AI가 없을 때는 그전에는 그런 초도 설계가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해봤나요? 그때는? 아무래도 물건이 없는 상태니까 시뮬레이션을 이용을 하셨을 테고, 시뮬레이션 전문가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프로젝트를 잡고 길게 가져가서 어떻게 보면 순차적으로 좀 천천히 개발을 하는 프로세스였다면, SimAI가 도입이 되면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그런 전문가 없이도 굉장히 빠르게 모델을 검토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겠죠. 그러면 다양한 모델들을 예전에는 뭔가 한 땀 한 땀 했다면 AI가 여러 가지를 제시할 테니까 아니면 또 접고 또 막 해볼 거 아니에요, 사람이. 그렇다면 그 분야에 일하는 사람들도 기존에 자기가 수동으로 했을 때하고는 얻을 수 없는 굉장히 다양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실제로 그렇게 될 거라 예상을 하고요. 어떤 시뮬레이션 전문가라 하더라도 자기가 일생일대에 있어서 검토해 볼 수 있는 케이스가 한정적일 텐데, SimAI를 도입을 해보면 검토할 수 있는 케이스가 훨씬 더 늘어날 거고, 어떤 인사이트를 좀 더 가져간 채로 임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바둑 기사들도 알파 같은 AI로 학습하면서 옛날에 인간이 생각할 수 없었던 다양한 정석들을 요새 그걸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뭐 비슷한 것이 발생될 수 있겠네요. 네, 전혀 생각지도 못한 디자인이 괜찮네? 라는 게 튀어나올 수도 있는 거죠. 자동차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을 해봤고, 어떤 새로운 형상을 제공을 했을 때 1분도 안 돼서 전체 3D 필드 데이터를 다 주었고, 그 다음에 이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그 항력, 드래그가 되겠거든요. 근데 그 드래그의 어떤 에러가 0.5%도 안 나왔다라는 굉장히 좋은 결과를 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 항력을 하나 구하기 위해서는, 항력이란 게 뭐 어떤 거죠? 그러니까 바람을 맞았을 때 바람에 저항하는 힘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디자인할 때 항력이 작을수록 연료 효율이 높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 항력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실제로 이걸 해석으로 얻으려고 하면은 모델링하고 격자 짜고 해석하고 그 다음에 결과 얻는 때까지 최소 일주일은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벽면 근처에서의 뭔가 유동을 정확히 알아내야 되기 때문에 격자도 많아지고 해석 시간도 오래 걸리는데,
그러한 데이터를 1분도 안 돼서 얻을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파워풀하다고 볼 수가 있죠. 특히 자동차 회사는 이러한 그 해석을 많이 해 오셨을 거고 데이터도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이걸 기반으로 모델 하나 만들고 내가 새로운 자동차 디자인을 만들 때 여기 살짝 변했을 때 결과 어떻게 되지? 라는 거를 빠른 시간 내에 네. 패러럴하게 검토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이 진짜 이런 시뮬레이션 분야에도 일상화가 된다면 이제는 시뮬레이션 하는 사람들의 안목이 기존에 하고 완전히 달라질 것 같은데? 네. AI랑 같이 이렇게 협업하다 보면?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궁금한 게 우리 챗GPT 같은 요새 생성형 AI 쓸 때 일반 사람도 누구든지 주부들도 쉽게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아주 그냥 말하고 쓰면 알아서 해주니까. 네네. 그러면 이 심 AI도 이게 시뮬레이션 분야라는 게 굉장히 일반인도 현업 부서가 접하기 어렵잖아요. 맞습니다. 테크니컬하게 복잡한 거 많은데 네. 그럼 심 AI는 그러면 일반 현업 부서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겁니까? 네, 저희가 초점을 맞춘 두 번째 포인트가 바로 그 포인트인데 실제로 AI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뭐 예를 들어서 요새 뭐 딥러닝 알고리즘이니 뭐 레이어가 어쩌고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그런 지식이 전혀 없어도 AI 모델을 만들고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게 설계가 돼서 나온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메인만 잘 안다면 네. 도메인 잘 안 사면 해볼 수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그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면 처음으로 보는 화면이 딱 이 화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여러 개의 목록이 보이실 텐데 이게 각각 하나가 다 AI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거를 모델 하나 불러오게 되고요. 지금 브라켓 C라는 모델을 클릭을 했고 그 다음에 새로운 형상을 집어넣어야만 결과가 나오겠죠. 저희는 새로운 형상을 STL 파일을 입력을 받습니다. STL 파일은 이제 알고 계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냥 표면 형상만 있는 데이터거든요. 그냥 CAD 파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입력을 받아서 결과를 예측하는 내용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파일을 그냥 드래그 앤 드롭으로 끌고 오면 등록이 되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버튼이 하나 뜰 겁니다. Run Simulation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프레딕션을 시작을 합니다. 이게 지금 빨리 감기를 한 영상이 아니고 실제 실시간이거든요. 그래요? 지금 누르고 한 몇 초 만에 결과가 나올 겁니다. 보시면은 페이지가 바뀌면 결과가 나온 겁니다. 네. 그래서 처음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건 컨피던스 스코어라고 해서 일종의 자신감이죠. AI 모델이 봤을 때 내가 지금 새로 받아들인 이 형상이 내가 충분히 자신감 있게 결과를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지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신감 지표는 지금 별로 표현되긴 하지만 실제로는 하이, 미들, 로우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요. 네. 자신감의 근거는 자기가 학습한 데이터의 어떤 디자인 스페이스를 근거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컵을 예를 한 번 더 들면 다양한 컵 모양을 가지고 학습을 시켰는데 갑자기 연필에 대해서 뭔가를 예측을 해달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이 모델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형상이기 때문에 컴퓨터스 스코어가 낮게 리포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내 데이터가 얻어진 데이터가 얼만큼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를 먼저 1차적으로 판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표면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 웹브라우저에서 미리 보기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바로 그냥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변수를 선택을 해서 분포가 이렇게 돼 있구나 빠르게 확인하고 아니다 싶으면 또 바로 다음 걸로 넘어가고 굉장히 빠르게 프로세스를 진행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여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만약에 심 AI가 실제 우리 디자인 프로세스에 적용이 된다면 과연 어떤 식의 워크플로우를 가질 건가 한번 예측을 해본 장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I 모델을 만들어야 되니까 데이터를 준비하는 이 프리페어 단계가 필요하겠죠. 근데 아무래도 이 프리페어 단계에서는 내가 준비해 놓은 데이터가 정확한 데이터인지 아닌지를 판별을 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전문가들이 좀 더 활약을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데이터가 정확해야 좋은 모델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분들이 좀 활약을 하셔서 뭔가 도메인 전문가겠네. 그렇죠. 도메인 널리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주로 활약을 하시겠죠. 그래서 모델을 만들고 나면 그 다음 단계인 익스플로어 단계에서는 여기 저희는 카탈로그라고 표현을 하는데 목적에 맞는 AI 모델을 여러 개 생성을 해서 필요한 걸 불러와서 사용을 하실 수 있겠죠. 저희는 이제 그 카탈로그라고 부르는데 밑에 보시는 것처럼 시뮬레이션 전문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모델 불러와서 결과 예측하고 이거 아니다 싶으면 또 다른 거 예측하고 하는 작업들을 패러럴하게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해볼 수가 있는 단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떤 괜찮은 모델들이 몇 개 추려지고 나면 그걸로 뭐 초도 생산을 가도 좋겠지만 한 번 더 검증을 하고 가면 좋겠죠. 그래서 그 과정이 이제 밸리데이트 과정, 그리고 이 단계에서는 다시 한번 시뮬레이션 전문가들이 좀 더 활약을 하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프로세스를 가질 거라 예상을 하는데, 여기 이 장표를 보시면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뮬레이션 전문가들이 좀 할 일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 근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한다기보다는 기존의 시뮬레이션 전문가들이 어떤 하나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긴 시간을 할애해서 천천히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 끝나면 다음 끝나고 다음 거 진행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다면, 여기서는 뭔가 패러럴하게 그 과정이 빠르게, 그리고 굳이 내가 하지 않아도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그걸 진행을 하고, 나는 뭔가 한번 검증된 내용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는 역할을 많이 여러 개를 하게 되는 식으로 워크플로우가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 있는 기업들이 이런 특히 이제 클라우드 기반 CML을 활용하면 좋겠다는 데들은 어디 말씀해 주신다면? 저희 생각으로는 기존에 해석을 많이 하셨던 그런 고객분들, 데이터가 쌓여 있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좀 알맞을 거라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 덧붙여서 내가 어떤 설계를 함에 있어서 내 디자인이 많이 바뀌지 않는, 아무래도 많이 바뀌지 않고 좀 어떤 정해진 범위에서 바뀐다, 하지만 검토를 빨리 해야겠다 라는 분야에 굉장히 잘 맞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대표적인 게 아까 그 자동차 분야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가이던스라는 페이지인데, 여기서는 아마도 이 심AI를 이제 딱 들으셨을 때 궁금해 하실 만한 사항들이 좀 적혀 있는 페이지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는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모든 피직스는 다 서포트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 만약에 내가 AI 모델을 만들겠다면은 과연 데이터 개수가 몇 개 필요할 것이냐. 아무래도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일 거라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많은 유즈 케이스들을 사례를 좀 해보다 보니까 어떤 새로운 현상에 대해서 모델을 만들 때 30개에서 100개 정도의 데이터를 인풋을 시켜주면 그래도 괜찮은 퀄리티의 모델이 나온다라는 어떤 경험치를 가이던스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되게 많지 않네요. 네, 근데 이것도 이제 고객분들마다 약간 반응이 좀 다르세요. 네. 어떤 고객분은 너무 많은데요?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일반적인 반응은 어떤 거냐면, 각 고객분들도 그 AI 전담 부서들이 있을 거고, 거기서도 이런 툴들을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고 계실 텐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저 데이터가 적은 수준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판단으로는 적은 수의 데이터로도 충분히 하이 퀄리티의, 높은 퀄리티의 AI 모델을 만들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자부심도 있고 합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클라우드에 이제 업로드가 필요하다, SaaS only 솔루션으로 제공을 하고 있다는 점이고, 네 번째는 심AI에서 받아들이는 포맷은 VTP, VTU라고 해서 이 어떤 결과를 가시화하는 데 있어서 중립 포맷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해석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면 그 데이터를 저 포맷으로 한번 변환을 해서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중립 포맷이라면 저거는 VTP나 VTU, 저거는 NCS 포맷이 아니라 일반적인 제너럴한 맞습니다. 공통? 오케이. 네. 이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 NCS 툴로부터 얻은 데이터뿐만 아니라 다른 툴에서 얻은 데이터도 입력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또 약간 범용성을 고려한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실제 AI 시뮬레이션 분야별 테스트 결과 사례는 우측 상단에 카드 링크를 클릭하시면 관련 영상을 보실 수 있고, 심AI 관련 궁금하신 점은 여기 메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테크 전문 채널 토크화이트에서는 제조 DX 관련 다양한 전문가들과 언제든지 상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구해줘 매니팩처링이란 공간이 있습니다. 구글에서 한글로 토크화이트 치시거나 우측 상단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